어머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위, 그동안 딸이 고생이 많았겠네. 이젠 내가 도와주겠네.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끝까지 들으신다면 새 가족의 충격적인 일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만 숟가락을 든 남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아내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국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많이 드세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어요. 하지만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씹는 동작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한 번도 시선을 휴대폰에서 떼지 않았죠. 여보, 텔레비전이라도 보지 그래요? 아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듣지 못한 듯 했어요. 아내는 행주를 걸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정말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아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남편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가서 쉴게. 남편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내는 홀로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은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죠.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어요. 결국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켜자 문자 알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입금 확인 안 됩니다. 연락 주십시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 진행합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화면을 끈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른 아침 아내가 커피를 내리자 남편은 멍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봤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응, 조금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죠. 남편은 그 손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 쓴맛은 더 깊었어요.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꺼진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출근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을 태웠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날 오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영수증이며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정리하려고 하나씩 꺼내는데 손끝에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어요. 아내는 그 봉투를 꺼냈어요. 겉면에 찍힌 발신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죠. 법원. 왜 법원에서 우리 집으로 우편이 온 거죠? 아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봉투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받아본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했어요. 서류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빼곡했어요.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아내는 알 수 있었죠.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법원에서 직접 명령한 거였죠. 아내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한테 빚이 있다고? 그것도 법원까지 나설 정도로. 다시 서류를 읽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아내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죠. 날짜를 확인했어요. 한 달 전에 도착한 우편이었어요. 남편은 한 달 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다시 서랍을 뒤졌어요.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찾아냈죠.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역시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두 번째 서류는 더 심각했어요. 최종 통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찍혀 있었죠. 아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실 시계를 봤어요. 남편이 퇴근하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았죠. 아내는 서류를 펼쳐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뭘 한 걸까요?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법원이라는 두 글자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죠. 다녀왔어.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게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입술을 떨었어요.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미안하다고요? 이게 한 달 전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숨기고 있었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죠. 법원에서 왔어요. 법원에서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사업했어요? 도박했어요?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말 좀 해봐요. 법원에서 이런 게 올 정도면 얼마나 큰 일인데 왜 말을 안 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법원에서 이런 게 올 정도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죠.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천장만 바라봤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아내는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냈어요. 법원 서류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이 집의 모든 걸 바꿔놓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내는 밤새 한숨도 못 잤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얼굴이었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내는 밥그릇을 앞에 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떨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사 쉬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젯밤 그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탁자 위에 펼쳐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요. 남편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남편은 머뭇거렸어요. 말문이 막혔죠. 처음부터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1년 전이야. 1년 전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더 숙였죠.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말을 못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내는 서류를 집어들었죠. 이게 뭐예요? 사업 빚이에요? 아니면 도박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는 눈을 부릅떴죠. 그럼 뭔데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말 좀 해봐요.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제 집행까지 당한다는데. 남편의 어깨가 떨렸어요. 아내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쳤죠. 우리 집은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 혼자 결정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아내는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죠. 벨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아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박민수 씨 댁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돌아봤죠. 남편이 일어나 현관으로 왔어요.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누구세요? 아내가 물었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내밀었죠. 은행 쪽에서 나왔습니다. 급한 서류 전달이 있어서요.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은 남자를 막아서며 말했죠. 지금은 곤란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락드렸고 법원 서류도 발송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루실 수 없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남편은 입술을 떨었죠.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결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벽에 기댔어요. 이번 주 안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남자는 서류 뭉치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확인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죠. 남편은 서류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하게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제 다 말해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가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올랐어요. 아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에 든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내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다렸어요. 사실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쓴 돈이 아니야. 아내는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쓴 돈이 아니라니.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친구 보증을 섰어. 1년 전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내는 귀를 의심했어요. 보증이라니. 남의 빚을 떠안았다는 소리잖아요. 보증을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어. 사업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섰다고요? 아내는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반대할 거 알았잖아. 남편의 대답에 아내는 말문이 막혔어요. 알면서도 숨긴 거였죠. 그 친구가 사업 망한 거예요? 응. 6개월 전쯤 연락이 끊겼어.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잠적한 거야.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그 빚을 우리가 다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두 손을 모은 채 머리를 숙였죠. 미안해.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쓴 것도 아닌 돈을 왜 우리가 갚아요? 그 친구는요? 찾아야죠. 찾을 수가 없어.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비었어. 완전히 사라졌어.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얼마예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저축한 돈으로는 턱도 없어. 집을 팔아도 모자랄 거야. 아내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을 팔아도 모자라다니.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이 어디서 살라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끝을 꽉 쥐었고 그 손 위로 식은땀이 맺혔어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 이렇게 큰 비밀을 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사랑했던 기억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어깨가 크게 들썩였죠.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제 그 말은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일부터 방법을 찾아봐요.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 한 방울이 탁자 위로 떨어지며 조용한 방 안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죠. 집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빚의 무게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눌렀어요.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창밖의 햇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어요. 이제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잠들지 못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아내는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서로 다른 방에 있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 걸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내는 아침마다 눈을 떴어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죠.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을 떠도 현실은 그대로였죠. 남편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연차를 냈어요. 집에만 있었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은행 앱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대출 상담창을 열었다 닫았어요. 손가락은 화면 위를 맴돌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접시를 닦고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친정에 말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바로 고개를 저었죠. 엄마도 겨우 내 집 마련하고 하루하루 사는데 아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엄마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말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웠죠. 엄마는 평생 어렵게 사셨잖아요. 겨우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는데 그런 엄마에게 손을 벌릴 수 있을까요? 아내는 눈을 감았어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잖아요. 그날 오후 아내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을 꺼냈어요. 10년 넘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조금씩 아껴가며 넣어뒀던 돈이었죠. 하지만 통장을 펼치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금액은 너무 초라했어요.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손끝이 떨렸어요. 통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병이 부딪히는 소리. 남편이었어요. 소주를 따르고 있었죠. 아내는 서둘러 다가갔어요. 그만 마셔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잔을 들었어요. 술로 해결돼요? 그만해요. 남편은 잔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중얼거렸죠. 그럼 뭘로 해결해? 방법이 없잖아. 방법을 찾아야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다 진짜 다 무너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병을 다시 잡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이불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만 흔들렸죠. 남편이 들을까봐 울음소리를 삼켰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셔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아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죠.
누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엄마 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면 끝인데 그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결국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중얼거렸죠. 엄마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지만 붓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죠. 빈 소주병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3병, 4병 안에는 그 병들을 하나씩 치웠어요. 한숨을 쉬었죠. 이대로는 안 돼요. 아내는 그렇게 되뇌었어요. 무너져 내리는 집안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버텨야 했죠. 남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엄마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았어요. 커튼을 열었죠.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그 빛이 따뜻하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아내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어요. 내일은 결국 그 전화를 걸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화를 걸기도 전에 초인종이 먼저 울렸어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현관을 바라봤죠.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야, 나야. 엄마야.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아내는 황급히 문을 열었죠. 현관 앞엔 엄마가 반찬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장모님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붓고 헬쑥한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죠. 얘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널 낳았는데 모를 줄 알아?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죠. 엄마. 장모님은 봉투를 내려놓고 성큼 다가와 딸을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왔어. 아내는 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동안 눌러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죠. 장모님은 말없이 등을 토닥였어요. 그저 품에 안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며칠간 얼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아내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엄마 품이 이토록 따뜻했던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어요. 잠시 후 아내는 엄마를 거실로 모셨어요. 남편은 방 안으로 숨어버렸고 탁자 위에는 빈 술병이 굴러다녔죠. 장모님은 그 병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위가 술을 마셨구나.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빚이 생겼어요. 얼마나? 집을 팔아도 모자랄 만큼이에요. 장모님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금세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도 힘드신데요. 무슨 소리야? 자식이 힘들면 엄마도 힘든 거야. 아내는 다시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니? 혼자 끙끙 앓지 말았어야지. 장모님은 딸을 꼭 안았어요. 그 품에서 아내는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었죠. 잠시 후 장모님이 물었어요. 사위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부끄럽다고요. 그래, 그럴만하지. 하지만 숨는다고 해결되진 않아.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며칠 여기 있을게. 상황을 좀 더 봐야겠어. 엄마, 그러면 불편해요.
괜찮아. 혼자 사는데 뭐. 내가 있으면 네 마음이라도 좀 편하잖아. 아내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장모님은 부엌에서 직접 저녁을 차렸어요.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잠시나마 평온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문이 열리기 전까지 아내는 숨을 죽였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이 있지만 그 사이엔 커다란 벽이 서 있는 것 같았죠. 그 벽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방에서 나왔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밥이나 먹어. 얘기는 천천히 하자.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장모님은 딸과 사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집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겠구나. 식사를 마친 뒤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장모님이 말렸어요. 엄마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엄마가 한다니까. 장모님은 부엌 창가에 섰어요. 어두운 밤하늘엔 별빛 하나 없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젊은 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버티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답은 없었지만 결국 길을 만들어 왔죠.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손에 묻은 거품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 집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장모님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은 오지 않았죠. 내일은 조금 더 물어보자.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겠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장모님은 딸의 집에 머물며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눈은 늘 관찰하고 있었죠.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데웠죠. 딸은 눈이 부은 채로 일어났고 사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두 사람만 앉았죠. 장모님과 딸 둘뿐이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엄마가 하는 게 편해. 아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은 국을 떠주며 말했죠. 많이 먹어. 네가 건강해야 이 집이 버티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장모님은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죠. 딸은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 사위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집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가 되면 장모님은 빨래를 걷고 청소를 했어요. 딸이 말리려 했지만 장모님은 고집을 부렸죠. 엄마, 그냥 쉬세요.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해. 이게 나아. 장모님은 걸레질을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탁자 위에 쌓인 서류들, 법원에서 온 우편물, 은행 독촉장. 하나하나 훑어보며 상황을 파악했죠.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장모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죠. 저녁 무렵 장모님은 딸에게 물었어요. 사위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니? 네, 나오질 않아요. 장모님은 사위가 있는 방문 앞으로 갔어요. 노크를 했죠. 얘야, 나야. 잠깐 나와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은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장모님,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와서 밥 먹어. 굶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모님을 따라 거실로 나왔죠.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얘야,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입술을 떨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장모님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심각하구나. 이 아이들만으로는 안 되겠어. 식사는 말없이 이어졌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장모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사위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얼굴이었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모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식사를 마친 뒤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장모님이 말렸어요. 엄마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엄마가 한다니까. 장모님은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죠.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장모님은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장모님은 작은 방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장모님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베란다로 나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먼지가 앉은 표지를 닦으며 천천히 펼쳤어요. 딸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장모님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2살 때 처음 걸음마를 하던 모습, 유치원 입학식 날 환하게 웃던 얼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던 뒷모습. 이해가 이렇게 컸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던 시절이었죠. 장모님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사진 위로 스며들었죠. 이해를 이렇게 둘 순 없지. 장모님은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어두운 밤이었지만 장모님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싹트고 있었죠. 장모님은 사진첩을 조용히 제자리에 넣었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죠. 방법은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 장모님은 그렇게 되뇌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단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밥을 짓는 동안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죠. 따뜻한 빛이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죠. 잠시 후 장모님이 찻잔을 들며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어. 딸과 사위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생각엔 집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빚은요? 그걸 안 팔면 감당이 안 될 텐데요. 장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너희가 가진 돈이랑 엄마가 조금 보태고 부족한 건 이모한테 부탁해보자.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갚으면 돼요. 중요한 건 집이 아니에요. 사는 터전은 지켜야죠. 아내는 금세 눈가가 젖었어요. 엄마, 그게 가능할까요? 살다 보면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너무 겁내지 마요.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너무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민폐는 무슨 민폐예요? 가족끼리 돕는 걸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장모님은 국그릇을 사위 앞에 밀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밥 먹고 일어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굶으면 안 돼요. 짧은 웃음이 식탁 위를 스쳤어요. 잠시지만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죠. 아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고맙긴요. 우리 같이 버티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마음은 복잡했죠.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을지도 몰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그 짧은 손끝의 떨림이 서로의 마음을 대신했죠. 그날 오후 장모님은 빨래를 거두며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마음속엔 이상하게 잔잔한 평온이 흘렀죠. 이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겠지. 그 생각 하나가 힘이 됐어.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게 눌려 있었어.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동생에게까지 손 벌리는 게 옳을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 그래도 해야 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장모님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죠. 봉투 속엔 통장과 법원 서류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것들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걸로 다 될 리는 없지만 방법은 분명 있을 거야. 장모님은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 포기하면 안 돼. 분명 길이 있을 거야.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깃들어 있었어. 그날 밤 장모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방에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이불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딸의 어린 시절,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죠. 장모님은 두 손으로 사진을 감싸주며 속삭였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 그녀는 베란다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 불빛 사이에 자신만의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말할 때는 아니야. 지금은 지켜볼 때야. 장모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며 속삭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꼭 있을 거야. 사진첩은 여전히 그녀의 무릎 위에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잔잔히 내려앉았어요. 장모님은 천천히 손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쓸어내렸어. 이 웃음을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은 깊어갔지만 장모님의 마음속에서는 작고 단단한 결심 하나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어. 며칠이 지났어요. 장모님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죠. 아침에 나가면 해질 무렵에야 돌아오고 돌아올 때마다 어깨가 더 내려앉아 있었어요. 엄마, 또 나가세요? 응. 볼 일 좀 있어서. 금방 다녀올게.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죠. 이모에게 연락하러 다니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 며칠 사이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피로가 스며 있었죠.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지? 응, 나도 그게 좀 걱정돼. 혹시 몸 안 좋으신 거 아니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요즘 좀 바쁜가 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내 탓이야. 괜히 우리 일 때문에. 그만해. 그 말 이제 듣기 싫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장모님은 또 외출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죠.
아내는 창가에 서서 엄마의 뒷모습을 봤어요. 발걸음이 느렸고 걸음마다 작은 한숨이 섞여 있었죠. 엄마,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버스가 도착했어요. 장모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늘까지만 하면 돼. 손에 쥔 가방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행 창구 앞, 직원이 고개를 들며 인사했어요. 또 오셨네요. 네. 오늘도 부탁 좀 드리러 왔어요. 장모님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한 장 한 장 살펴보다 고개를 들었죠. 처리까지는 조금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는 보셔야 해요.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짧은 대화 끝에 장모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죠.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겠지. 은행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어요. 찬바람이 스쳤고 코끝이 시렸어요. 그래도 해야 돼. 지금은 멈출 수 없어.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켰어요.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언니, 얼굴이 말이 아니야. 괜찮아. 요즘 좀 바빠서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고마워. 이제 좀 괜찮을 거야. 컵을 내려놓자 손끝이 떨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죠. 장모님은 눈을 감고 잠깐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다 끝을 봐야겠구나.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너무 자주 나가시잖아.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나도 느꼈어. 근데 장모님이 괜찮다시잖아. 그래도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그만 생각해. 괜히 더 걱정돼.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어요. 불 켜진 골목이 희미하게 흔들렸죠.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멈췄어요. 다음 날 저녁 장모님은 방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휴대폰 화면엔 동생이라는 이름이 떴죠. 언니 나야. 응, 왜? 요즘 언니 많이 돌아다닌다며? 그래. 누가 그래? 지인한테 들었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다던데. 그냥 알아볼 게 좀 있어서 그래. 조카 일이지?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 좀 복잡해. 언니, 나도 도와줄게. 얼마 필요한데? 됐어. 괜찮아. 언니, 그러다 병나. 혼자 다 짊어지지 마. 고마워. 근데 진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전화를 끊은 장모님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짧지만 단단한 생각이 마음을 뚫고 올라왔어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기로 했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정리된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죠. 거울 앞에 선 장모님은 자신을 바라봤어요. 눈밑이 좀 더 어두워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 깬 국 끓는 냄새가 퍼졌어요.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죠. 그 빛 위로 장모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조용했지만 그 그림자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모님의 외출이 계속되는 동안 집안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전보다 맑았죠. 무겁던 집안 공기도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죠.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아내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당신이 탔어요? 응. 남편은 잔을 내밀며 짧게 웃었어요. 장모님이 요즘 너무 힘드시잖아. 우리라도 뭐라도 해야지.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커피잔을 받는 손끝이 따뜻했죠.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엔 뭔가 달라진 기운이 스며 있었어요. 장모님이 방에서 나왔어요. 벌써 일어났네? 엄마, 커피 드실래요? 남편이 서둘러 잔을 내밀었어요. 장모님은 미소를 지었죠. 고맙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햇살이 부엌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죠.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지만 그 속에 희미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장모님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다시 잘할게요. 그래. 그럼 됐어. 짧은 대화 뒤 장모님의 시선이 남편에게 닿았어요. 사위, 다시 시작한다 했지? 네. 좋아.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돼.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장모님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표정은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구직 사이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마땅한 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멈췄죠. 그때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해요? 이력서 고치고 있어. 힘들죠? 응. 근데 해야지. 아내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말없이 화면을 같이 봤죠. 이건 어때요? 좋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겹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편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어요. 눈가가 젖었죠. 미안해. 됐어요.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끄덕임이 길고 무거웠죠. 오랜 시간 멈춰있던 톰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장모님은 베란다에 나가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따라 하늘이 예쁘네요. 그래. 근데 금방 저물겠지. 아내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장모님은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질 거야. 조금씩 천천히.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장모님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오랜만에 웃음소리도 났어요. 장모님, 제가 일 구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무슨 보답이야? 잘 사는 게 보답이지. 그 순간 장모님은 살짝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숟가락을 들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래, 그게 보답이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죠. 엄마, 진짜 괜찮으시죠? 장모님은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 뒤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엔 물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죠. 늦은 밤 장모님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죠. 이제 내가 정리할 차례야.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눈빛에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었죠. 조금만 더. 이번엔 끝을 보자. 창밖엔 달빛이 고요히 비쳤어요. 밤은 깊어졌지만 그 집엔 다시 따뜻한 숨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방에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죠. 화면을 켜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채무가 전액 상환되었고 이제 법적으로 빚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화면을 다시 봤어요. 눈을 의심했죠. 여보, 이것 좀 봐.
아내가 달려왔어요. 왜요? 남편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아내는 문자를 읽고 얼어붙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어. 사기 문자 아닐까? 은행 공식 번호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은행에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엄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모님 말고는 없겠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죠. 조금 뒤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나 때문에 결국 엄마가.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요.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장모님이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죠. 다녀왔어. 아내가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문자 받았어요. 빚이 다 정리됐다고. 장모님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정리했어. 남편이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장모님이 손을 들어 막았죠. 무릎 꿇지 마. 그럴 일 아니야. 장모님, 그 큰 돈을 어떻게 해? 엄마가 모아둔 돈이랑 동생한테 조금 빌렸어.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 저희 저축한 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돈도 같이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써도 돼. 네 돈은 앞으로 필요할 거야. 엄마, 장모님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엄마는 괜찮아. 아내는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그 돈은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야. 장모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지만 그 안엔 피로가 숨어 있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 이제 잘하면 돼.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과 안도 그리고 감사가 뒤섞였죠. 그날 밤 장모님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죠. 잔액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장모님은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는 없었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아래서 장모님의 얼굴엔 안도와 피로,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 함께 비쳤죠.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평소처럼 밥을 지었어요. 딸과 사위가 식탁에 앉았죠. 엄마,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편해. 식사 중에도 집안엔 조용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자꾸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 미소가 어딘가 힘겨워 보였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걱정은 하지 마. 장모님은 웃었지만 눈가엔 미세한 그늘이 번졌어요. 아내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거야. 그 생각이 가슴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불안은 작게 시작했지만 곧 이 집의 공기를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엔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혼자 베란다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았죠. 가끔은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어요. 응,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으시곤 했죠. 밤마다 작은 방의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면 장모님은 통장과 서류를 꺼내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잠이 안 와서 정리 좀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아내가 일어나 보니 장모님의 방이 비어 있었어요. 침대 위엔 단정히 개어둔 담요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너희 둘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끝부분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닿은 자국 같았죠.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속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이 되어도 장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 가셨을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이상해요. 밤이 깊어지자 아내는 불안함을 참지 못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에도 장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장모님 친정집에 가보자. 그래요. 지금 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에 내렸죠. 장모님이 살던 집 앞에 섰어요.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아내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엄마, 엄마 계세요? 아내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어머니 찾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인가 그제였어요. 짐 정리하시더니 조용히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세요? 그건 몰라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죠.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부축하며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들렸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엄마 혹시 보셨어요? 언니,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말하지 말라셨어. 이모, 제발이요. 저 너무 걱정돼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주소 불러줄게. 잘 들어.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어요. 고마워요, 이모. 그 주소는 낯선 곳이었어요. 여보, 여기 어딘지 알아요? 남편이 휴대폰으로 검색했어요. 좀 외진 데인데 가보자. 두 사람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낡은 골목으로 향했어요.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죠. 여기 맞아? 맞아. 이 근처야. 골목 끝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여기인가 봐요. 아내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좁고 축축한 공기가 느껴졌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장모님이 서 있었어요. 엄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죠. 너희가 어떻게 왔니? 말끝이 흔들렸어요. 엄마, 여기가 어딘가요? 아내는 장모님을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들어와. 밖에서 그러지 말고. 작은 방 안은 낡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뿐이었죠. 엄마, 왜 이런 데서 지내세요? 장모님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앉아. 세 사람은 침대 끝에 앉았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은 창문 밖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어요. 너희 빚 갚느라 집을 팔았어. 아내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집을요? 그래야 다 갚을 수 있었거든. 남편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내는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혼자 이런 곳에 계세요? 장모님은 담담했어요. 괜찮아.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이 오히려 아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았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벽 쪽으로 가서 스위치를 눌렀어요. 희미했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졌죠. 그 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쳤어요. 아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장모님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눈물의 온기가 천천히 번져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작은 방 안에는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장모님이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일어나. 무릎 아파.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장모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남편을 일으켰어요.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세 사람은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죠. 낡은 벽지, 습기로 얼룩진 천장, 작은 창문 하나. 엄마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이런 데서 혼자 지내신다니요. 장모님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얘야, 사람이 사는 건 집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집이야.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장모님이 딸을 꼭 안았죠. 엄마는 너희가 웃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 그게 엄마한테는 큰 집보다 소중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장모님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단호해졌어요. 그만해. 지난 일이야. 이제 너희는 앞만 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꼭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그걸로 됐어. 장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물 좀 마셔. 세 사람은 말없이 물을 마셨어요. 물맛이 이상하게 짰어요. 눈물이 섞인 듯 했죠. 아내는 방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을 봤어요. 엄마, 짐이 이게 다예요?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그 한마디에 아내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며 이것밖에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같이 살아요. 됐어.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런 데서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됐잖아. 아내는 엄마를 안으며 울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죠. 잠시 후 장모님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너희 이제 가봐. 늦었어. 엄마도 같이 가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장모님은 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얘야, 엄마 말 들어. 너희는 너희 길 가고 엄마는 여기서 살면 돼. 남편이 허리를 숙였어요. 장모님,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보답은 잘 사는 거야. 그것만 해줘. 세 사람은 문 앞에 섰어요. 장모님이 문을 열며 말했죠. 조심해서 가. 엄마, 또 올게요. 그래. 연락하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오르며 몇 번이고 뒤돌아봤죠. 반지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빛 아래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작고 슬퍼 보였어요.
여보, 엄마 너무 불쌍해요. 남편은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지. 그게 장모님께 드릴 유일한 보답이야.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뒤돌아보니 반지하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죠.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여보, 엄마를 모셔와야 해요. 그래. 내일 다시 가자.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각 반지하 방에서는 장모님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잘 살아라, 얘들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전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장모님은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 웃음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장모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죠. 밤은 깊어갔지만 반지하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세 사람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죠. 남편은 다시 일을 찾았어요. 낡은 구두를 닦고 면접을 다니고 거절당하고 또 나갔죠. 그리고 어느 날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어. 남편은 눈가가 젖은 채 웃었어요. 아내는 그를 꼭 안았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 사람은 알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 저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남편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이면 두 사람은 늘 반찬을 싸서 반지하를 찾았어요. 된장찌개, 과일 쌀 한 포대. 문을 열자 늘 같은 향이 흘러나왔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장모님은 밝게 웃었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이제 그만 이사 와요. 아내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죠. 됐어. 엄마는 여기가 편해. 왜 그러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얘야, 엄마는 너희가 웃는 게 더 좋아. 그게 나한텐 충분해.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울었어요. 남편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장모님도 언젠간 오실 거야. 그로부터 몇 달 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아내도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장모님을 위한 집을 알아봤죠. 햇살이 잘 드는 반지하가 아닌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어요. 엄마, 여기로 이사 오세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장모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얘야, 그 돈 너 있어.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마가 여기 계신 게 더 마음 아파요.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젠 저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장모님은 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지쳐있던 얼굴엔 이제 희미한 빛이 비쳤어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제발 오세요. 더 이상 부탁드릴 게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님은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알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안았어요. 정말요? 그래. 이번엔 엄마가 너희 곁에 있을게.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쌌어요. 가방은 하나뿐이었지만 마음은 가득했죠. 반지하를 나설 때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어요.
낡은 벽과 작은 창문, 그리고 자신이 켜두었던 전등불. 고마웠다. 짧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죠. 엄마, 여기 엄마 방이에요. 고맙다, 얘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장모님이 국을 휘저으며 웃었죠. 역시 부엌이 넓으니까 국도 더 맛있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웃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죠. 장모님은 두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장모님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저 불빛 보이니? 예전 반지하에서도 저런 불빛이 들어왔어. 이젠 다르죠. 이건 우리 집 불빛이에요.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펼쳐봤어요. 아이였던 아내의 얼굴이 웃고 있었죠. 장모님은 그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이제 웃음이 돌아왔네.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가족이란 건 결국 함께 걷는 거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집안의 불빛은 따뜻하게 번졌어요. 반지하에서 꺼지지 않던 그 불빛이 이제는 새 집의 창가를 환히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장모님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처럼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